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이면 큰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은 26일 세계경제포럼, 그러니까 WEF 연차 총회,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 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저장 능력은 7월이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푸틴이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가스가 나오는 시베리아의 1만 2천 개 가스정 중에서 수천 개를 폐쇄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폐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폐쇄되면 장비의 노후화로 다시 열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럽으로 공급하는 가스를 줄여왔던 상황에서 러시아의 가스 저장 능력이 7월이면 완전 바닥을 드러내는데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시베리아 가스정을 폐쇄하면서 생산을 중단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건 문제가 이 시베리아 가스정을 한번 폐쇄하면 재가동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스를 생산하면서 유럽으로 가스를 무작정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선택 카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지 소로스는 푸틴의 협상력이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푸틴이 썼던 무기죠.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 사회를 압박했지만 바로 그 압박 수단의 유효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초에 이 폴란드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이어서 나토 가입을 신청했던 핀란드의 가스 공급도 지난 21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도 유럽 사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던 것은 이 유럽 사회가 러시아의 에너지에 무려 40% 가까이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무기로 해가지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고 뒤흔들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가 에너지 무기화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러시아산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급기야 러시아산 원유를 포함해서 이 석유 등의 수입을 줄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압박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먼저 유럽으로 가는 양을 줄이면서 훌륭한 압박 수단이 되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고 재고는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저장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게 역으로 압박을 가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에너지 조사 업체인 에너지 에스펙츠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스펙츠는 CNBC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겨울에 이미 726억 입방미터의 기록적인 높은 비축량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저장고는 여름이면 꽉 찰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전망과 같은 거죠. 이 에스펙츠는 또한 러시아는 아시아로 가스의 공급 라인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가스 저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파이프라인 인프라도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를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수입하지 않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이번에 생겨난 거죠. 특히 이번 러시아 에너지 무기화를 계기로 지난 3월 3일 미국으로부터 150억 입방미터의 LNG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보다 유럽이 여유가 더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NBC는 유럽 국가들도 푸틴에 대해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푸틴이 유럽 사회를 무릎 꿇게 만들 무기로 이 에너지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만 문제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지 않게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푸틴이 갈수록 위기에 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에너지 무기화를 푸틴의 만능 보검으로 알았었는데 오히려 푸틴이 당할 수도 있다. 칼날을 오히려 푸틴이 쥐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푸틴도 양당 간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에 오기 전에 무조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확전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휴전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협상 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 카드가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푸틴의 카드에 서방 진영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휴전 카드는 일단 2월 24일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으로부터 협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의 국가들은 이번에 러시아에 가해진 이 경제 제재를 쉽게 풀지 않겠다. 이걸 공언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러시아가 주변 국가들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푸틴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가 전쟁을 지속하는 겁니다. 마냥 계속하는 거죠. 물론 화학무기와 핵무기까지 동원한 확전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푸틴의 종말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푸틴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이 러시아하고 서방 진영 어느 쪽이 더 끝까지 버티는가에 따라서 푸틴의 운명과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러시아는 일단 경제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흐르고 있죠.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서방의 제재로 인한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당장 우크라이나군과 싸울 병력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군 모병을 할 때 지원자 나이 상한이 있었는데 이게 40세였는데 이걸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병력 모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러시아의 전쟁 물자 생산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사일 등 일부 무기는 재고가 바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전쟁 비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출품인 이 천연가스 문제까지 푸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고민은 서방 진영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유류비와 전기요금을 필두로 해가지고 생활 물가 전반이 급등을 하면서 민심의 동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유럽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8.3%, 7.4%로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쟁 비용의 증가도 부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최근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비는 각각 54억 달러, 한 6조 8천억 원, 그리고 17억 유로, 한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합치면 거의 9조가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 여기에 매달 한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2,800억 원의 지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회가 이런 부담을 언제까지 져야 될 것인지, 이게 당장 전쟁의 조기 종식적으로 의견을 모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조건 7월 안에는 마무리된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은 종식될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 목표 달성에 이미 모두 실패했다 그러면서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는 안 되고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폐막 연설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한 건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저항뿐만 아니라 주요 주출기구 그러니까 G7이라든지 나토, 유럽연합 간 국제협력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어떤 국가에도 적용한 적 없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제재를 결의했으며 이로 인해서 푸틴 정권이 치르는 비용은 이미 현저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러시아에 의한 강제적 강화는 없을 것이고 이는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포함한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독일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또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잔인한 전쟁은 제국주의로 우리를 전쟁이 통용되는 수단이었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국가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법에 의한 권력이라는 세계 질서가 걸려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숄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휴전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독일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휴전 협상의 방향을 암시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푸틴이 결국 고개를 숙일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미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든지 국방력의 한계를 속속들이 봤고 여기에 러시아의 경제가 사실상 갈수록 버티기 힘든 국면으로 가고 있고요. 푸틴의 무기였던 천연가스마저도 수세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숄츠 총리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푸틴의 러시아가 돈바스의 남은 지역들을 무력으로 재빨리 점령한 다음에 러시아 영토로 선언을 하고 스스로 전쟁 종식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푸틴의 카드에도 불구하고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또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철군을 요구하게 된다면 푸틴은 참으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돈바스의 완전 장악을 통해서 푸틴이 얻는 이익보다 그런 푸틴의 카드로 인해서 입는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기세등등하던 푸틴이 고개 숙일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진영은 그 시기를 7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